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금투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주가 폭락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뭐 금투세 폐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유예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국회 기재위원들은 유예는 안 된다. 다만 5천만 원 수익을 1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3자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책 의장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이걸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 공격받으셨어요? 예. 제 블로그에 막 댓글이 막 6,500개, 1,000개씩 달리면서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어머. 얘기도 올라오고 아까 댓글에도 그럴 막 있었어요. 험한만이. 네. 네. 저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금투세 도입 시행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손질하자는 네. 입장입니다. 금투세가 무슨 국민에게 세금 뜯어가려고 도입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증권 거래세를 네. 물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손해를 보나 네. 이득을 보나 똑같이 내는 거. 거래에서 발생한 예. 금액에 대해서 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예. 것이니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어요. 네. 이게 후진적인 예. 과세 제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금융 전산화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거래하는 대로 네. 거래 금액에 대해서 팔았든지 뭐 샀든지 돈을 내라. 네, 돈을 내라, 세금을 네, 내라 네, 이렇게 네. 매겨왔는데 네. 이게 후진적이어서 전 세계 금융 선진국들은 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네. 금융투자소득세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제도 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네. 증권 투자를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부과하자. 하자. 보유세를 내자. 그렇죠. 네. 소득세를 내자. 소득세. 예. 라고 금융세제를 크게 개혁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게 선진적인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금융상품별로 세금이 제각각입니다. 이를테면 상품별로. 국내 주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려요. 소득세를. 네. 아까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약간 양담배 이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펀드도 비슷한 주식 투자 네. 상품인데 펀드는 배당 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펀드의 파생 상품에 따라서는 비과세 되는 것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별로 너무 복잡해. 과세가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몰라요. 네,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비과세 상품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비과세만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예. 돈이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에만. 금융 상품들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니 이걸 통일하자. 네. 그래서 손익을 전부 통산해가지고 네. 이득이 났을 때에만 네. 그것도 과세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 5천만 원까지는 면세해주고 예.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손실 본 것은 5년 동안 계속 그 2월 시켜가지고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 봤어요. 예. 올해 1억 만약에 5천만 원 이득 봤어요. 예. 그럼 올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억을 손해 봤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예, 이득 봤다. 봤다. 그러면 5천만 원이 합쳐서 5천만 원 손해니까 손해잖아요.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럼 세금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저는 도입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것도 당장 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법을 제정하면서 2년 뒤에 시행하자라고 했던 네. 거였어요. 2년, 1년도 예. 아니고 2년. 그렇죠. 2020년 말에 도입하면서 2021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예. 2023년 1월부터 실행하자라고 예. 2년간 유예됐던 것을 예. 2022년 말에 또 유예. 또 2년 유예했죠. 예. 그래서 2025년 1월부터는 또 실행하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폐지해버리거나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예. 정책의 일관성을 예.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왜 유예하자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저한테 막 몰려드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서 주식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세금까지 도입되면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 피하겠다고 싹 다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려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야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도입했을 때 네. 많은 나라들은 주식의 폭락 상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크게 올랐어요. 네. 독일, 일본 네.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유독 네. 실패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대만이에요. 아, 대만. 대만은 이 금투세가 도입되기 때까지 예.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던 나라예요. 아, 금융실명제가 여기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실명제까지 실시가 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 차명으로 수많은 수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랬던 금융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네. 그러자 부랴부랴 네. 금투세 도입을 포기했죠, 대만이. 그러면서 지금도 대만은 네. 금융실명제가 안 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네. 아, 금융실명제를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나라죠. 아, 죄송합니다. 금융 후진국입니다. 대만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렇다. 근데 이런 예를 대통령까지 네. 들면서 네. 금투세 도입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호도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죠. 전혀 다른 컨디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예. 1년에 네. 5천만 원까지 면세고 5천만 원 이상 벌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 네.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주식 투자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봤더니 예. 14만 명. 그러니까. 1,400만 주식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중에 1%입니다. 그러니까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낼 일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그야말로 일확천금 해가지고 내가 될 수도 있죠. 막 그렇죠. 네. 막 수백 배씩 막 주가가 뛰어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요.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벌었으면 세금 조금 내주시라라고 하는 거고 내야죠. 예. 99%는 세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1%에 해당하는 큰손 투자자들에나 네.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이익률을 보니까 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걸 10% 12%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국은 그래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좋아서 6%가 아니라 10% 이익을 본다고 칩시다.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10%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 수익이면 5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5억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주식 투자 이익률은 6%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한 10억 가까이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어야 예.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 간에 가운데 뭐 10억, 20억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는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9%가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1%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종부세. 네. 종부세 대상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것은 반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환원의 의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면 좀 뭐 돌려받기도 하고 좋은 데 쓰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뭐 영부인 여행 가고 해외 순방. 네, 해외 순방 가고 뭐 이런 데 돈이 쓰이고 뭐 멀쩡한 보도블록 다 깨버리고 이런 데 돈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거 세금 왜 내야 돼? 라는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꼭 써야 되는 공익에 쓴다고 하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80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 그거 내야지 안 냅니까? 그거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 네.
이런 의식도 필요하고요. 네. 정부와 국민이 따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위임한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임명되는 공무원들은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합의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니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기꺼이 세금도 내고 또 우리 대표자들에게 주권도 위임한다. 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한다. 이런 의식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종부세를 내면 좋겠어요. 저도 세금 냈으면 네, 좋겠어요. 내고 싶습니다. 종부세. 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도 내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아니잖아요. 예? 종부세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30억, 40억짜리 집에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안 내면 그럼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집 한 채 있어봐야 그 얼마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 종부세를 내야 격차 사회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입으로는 격차 사회 해소하자, 양극화 해소하자고 말은 하고 정작 자기는 부자 동네 사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하면 이 이율 배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서 또 막 진보라 그래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무조건 국민의 부담을 막 높여서는 안 되죠. 네. 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 적어도 집 부자, 땅 부자 한 1% 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자 하는 게 종부세고 네. 또 주식 부자들 한 1% 정도에게는 세금을 좀 부과하자라고 하는 게 금투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발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MF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큰일 났네. 50분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지금 49분인데. 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근데 요거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그러시죠. 정부에서 3천억인가요? 일단 긴급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3천억인가를 내놓고 일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뉴스는 보지 못했는데 네. 일단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3천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임금 체불할 때 생계비는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일종의 빚을 내주겠다 이런 뜻 그렇죠. 아닌가요? 저리의 빚을 예, 내주겠다. 예, 예. 뭐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예. 일단 정부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네. 그런데 피해 규모 파악이 아직 주먹구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추산이 대충 2,1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 유통 전문가들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래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1조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TMF의 구영배 팀 예. Q10 대표. 예, 큐텐 대표가 예. 돈을 받고 정산해주는 기간 이 차이 한 60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엉뚱한 곳에 자기 회사를 불리려고 한 거잖아요.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1,700억이 넘는 돈을 빼달렸다는 거잖아요. 해외로. 예, 유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대표의 사유재산 예. 다 추적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딱 확보해서 예. 해야죠. 검찰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예. 그렇게 정산 기일이 너무 시간이 많이 벌어져 한 2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확 단축해서 예.
소비자들이 결제했으니 곧바로 이걸 판매한 판매자에게 대금이 넘어가도록 해줘야죠, 바로. 네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환불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조치들을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네.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좀 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먹고 사는 본인의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여서 국회라도 좀 중심을 잡고 네. 민주당이라도 큰 당이니까 이 좀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현안도 굉장히 많고 민생 현안도 심각한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구용배 씨는 그렇게 아직도 하겠습니다. 구속이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아직 구속도 안 시키고 예, 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그 정책위 의장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그때까지가 임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더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